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인수위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한 만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 주요 인선을 직접 발표하고 경제 TF 회의도 열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책임론을 두고 내분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동원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재명 대통령 간소한 취임 선서로 국민들에게 첫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강조하셨던 통합의 메시지, 이 국민 통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오늘 다시 한번 취임 선언 취임 인사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동안 말씀해 오셨던 것처럼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했건 누구를 지지하지 않았건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이어가서 분열을 끝낸 대통령으로 기록되겠다라는 본인의 의지를 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곳을 통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동안 통합의 의지를 강조했던 것이 허언이나 진정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이다라는 부분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통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메시지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김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 이거를 처음부터까지 쭉 주의 깊게 보면요, 국민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국민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그만큼 국민만 보고 앞으로 전진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일 텐데요. 정말 그러주기를 제가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이번 선거의 대선의 또 의미일 수도 있고요. 오늘 눈에 띄는 것이 넥타이였습니다. 넥타이에 어떤 그 파란색과 또 빨간색과 흰색이 세 가지 색을 그 넥타이를 핀 것이 많이 고민하는 흔적이 있었다 합니다. 그 자체가 통합의 시그널로 저는 충분히 익혀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넥타이를 오늘 현충원부터 해가지고 4개를 바꾸셨더군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많은 이제 나를 찍은 사람만이 아닌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행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의 흔적을 읽을 수가 있어서 정말 아주 저도 긍정적으로 지켜봤습니다. 예, 대통령 크게 통합하는 리더라는 그런 의미를 거듭 강조를 했었죠. 대통령에 대한 의미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듯이 국민 통합은 민생 경제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임엔 분명합니다. 그래서 취임 첫날부터 국민 통합과 대통령의 의미 이런 것을 넥타이와 함께 잘 표출을 했다라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운으로 앞으로의 어떤 개혁 또 변화 이것이 탄력을 받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 네. 두 분 모두 통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오늘 국회의장 또 정당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메뉴로는 통합을 의미하는 비빔밥이 나왔고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양보할 건 하고 타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언급하면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첫 상견례에서 견제구를 던지는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오늘 대통령 취임 첫날입니다. 그리고 첫 식사를 정당의 대표들과 함께 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좀 의미가 남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예. 특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야당의 대표를 만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야당을 대화와 타협, 소통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협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배제의 대상으로 봤던
그런 부분들을 본인은 그 부분을 답습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앞으로 야당을 존중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소통하는 가운데에서 협치를 이끌어내는 대통령 좀 전에 통합의 의미도 그런 그 의미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런 자세를 가져갈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신 거다 보고 국민의힘에게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국민의힘에도 이제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뭐 하시는 부분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 뒤에서 본인들의 입장을 좀 밝히지 않아왔던 부분들을 이제는 입법기관으로서 법률을 통해서 어떤 현안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좀 내주시고 그 입장들을 가지고 여야가 서로 타협하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협의하는 그런 정상적인 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를 오늘 첫 자리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뭔가 저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오늘 첫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좀 견제구 같은 부분 남기셨다라는 부분은 앞으로 또 여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하는 하나의 과정에서 나오는 해프닝 아니 뭐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여야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런 여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그 정당 대표들과의 오찬 비빔밥을 하는데 뭐 아주 또 유머까지 곁들였습니다. 유쾌한 비빔밥이 육회가 고기에 네. 육회해서 저도 싱긋 웃었는데요. 분위기는 뭐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만은 글쎄요. 보통 어제까지는 야오당이라는 말을 주로 썼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뭐 진보당 또 조국혁신당 이렇게 야오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한 그 이후에 이른바 친민주당 성향이 있는데 당 대표들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는 야오당이 아니라 이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빼놓고는 여오당, 여사당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쓸 정도로 그렇게 정당 대표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뭐 그런 자리는 자주 갖는 게 좋습니다만은 오늘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덕담을 하면서 끝에 뭐 당부의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시간적인 촉박함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당부 겸 또 국민의힘의 어떤 시각 이 얘기를 같이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네. 내일 원래 예정대로 하면은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그런 사법 처리 관련돼서 형사소송법과 또 법원조직법 뭐 이런 것들이 내일 이제 통과가 되는 것을 지금 주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그것이 통과가 되면은 또 많은 국민들이 이 취임 초부터 실망할 국민들이 적지 않다. 어차피 지금 49% 과반을 넘지를 못한 상황이니까 그것을 또 역으로 보면은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첫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그런 사법 처리 관련된 법안을 거대 의석을 힘으로 통과시키는 그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고 하는 제1야당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의 어떤 부탁으로 보시면은 뭐 예.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 오늘 직접 인선을 발표했는데요.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지명을 했습니다. 이 인사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번에는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김민석 의원 또 강훈식 비서실장 각각 3선과 4선 의원입니다. 아주 중진 의원인데요. 또 대변인도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대변인을 한 것을 저는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정무감각을 굉장히 중요시하는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들었습니다. 예, 예. 이 당내 치열한 경선은 안 거쳤지만 이 거의 90%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득표력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치열한 대선의 본선을 겪으면서
정무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번이 대통령 도전이 세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전략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정무 감각을 상당히 중요시하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김민석 총리, 지금 이제 내정자죠. 예,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을 지명한 것은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바로 지금 일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무엇이 더 효율적인 방안인가를 고민을 왜 안 했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이른바 검증이 되고 말씀드린 전략적인 마인드와 정무 감각이 있는 그런 분들을 중요 포진을 하면서 일의 효율성, 그리고 본인이 어차피 100일 취임에 100일 안에 큰 그 승부가 나게 마련입니다. 국민 통합에 방점을 두는구나, 그리고 민생 경제를 살릴 의향이 충분히 있구나라는 것은 국민들이 오래 기다려주질 않거든요. 약 한 3개월, 그러니까 100일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일의 효율성을 따지자면은 역시 이 검증이 된, 그리고 정무 감각으로 포진된 인사들의 전진 배치,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일의 효율성, 그러니까 이제 정무 감각을 짚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지금 김동원 대변인께서 말씀 주신 그런 의미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이고요. 예.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적임자를 오늘 대통령께서는 지명하셨다, 이렇게 보는데, 김민석 그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4선의 국회의원을 함으로써 이미 상당히 많은 국정에 대한 경험이 있고요. 당의 수석 최고위원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왔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또 저희 국민 주권 정부의 초기 내각을 상당히 빠르게 안정화시키고 또 거기에 그 추진력을 붙일 수 있는 최적의 적임 인사다,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전에 그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오늘 그 위성락 안보실장, 또 뭐 강유정 대변인, 이런 제 의원 출신들의 인사들을 같이 이제 그 임명을 하셨는데, 네네. 상당히 정무적 감각들이 뛰어나신 분들이고요. 특히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년대생의 굉장히 젊으신, 또 그렇지만 또 국회의원을 3선을 역임하시면서 상당히 기획력도 있고 친화력도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야에서 아마 두루두루 그 많은 이 대화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또 상황이 될 것이고, 대통령에게도 정무적인 조언을 충실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인사들이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원칙은 지금 당장 일에 투입돼서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실력 있고 능력이 검증된 사람들을 중용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충분히 반영된 인사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제가 짧게 하나, 좀 전에 우리 김동원 대변인께서 내일 국회 네. 본회의 관련된 부분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사실관계만 좀 하나만 좀 바로 잡겠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과 관련되어 있는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관계는 매우 다르다. 내일 본회의에서 저희가 4개의 법안을 처리하겠다라고 지금 예고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4개의 법안은 3개의 특검법입니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 검사 징계법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법안들은 내일 이 다루어질 내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의구심을 가지시는 거, 그런 거는 좀 안 가지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취임식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 점검 TF 구성을 지시하면서 경제회생 정책 핵심은 추경 편성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내수 살리기를 위한 추경이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예, 오늘 대통령께서 1호 행정명령이라는 걸 발동을 하셨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보통은 뭐 대통령 업무 지시 이렇게 하는데 행정명령이다라고 하시는 건 아마도 그만큼 지금의 이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바로 그 즉시 이런 일들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고요. 이주호 지금 이제 국무총리 대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신데 업무 지시를 내리셨고요. 지금 이제 민생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경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비상경제 대응 TF라는 것을 만들겠다라는 걸 이미 이제 후보 시절에 공약을 하셨고 오늘 또 취임 인사 말씀을 하시면서 국가재정을 마중물 삼아서 경제의 선순환을 회복시키겠다. 이것은 경제 성장의 동력을 삼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예.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그런 과제를 업무 지시로 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추경 편성에 대해서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미 여러 차례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최소 30조 원, 35조란 말씀도 하셨고요. 네. 지역 화폐를 비롯해서 지금 국가가 거의 비상 상태에 빠진 그 경제난이기 때문에 이게 마중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30조 원이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이것을 감당할 만한 재정력은 있으니 이것을 시중에 풀어서 동력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절반에 이르는 국민들이 이것을 듣고 결국은 선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추경 30조 원 이것은 저는 돼야 하고 또 빠른 시간에 될 걸로 보입니다. 이것을 후보 시절에 전혀 얘기를 안 했다가 지금 꺼낸 것도 아니고 결국은 공약과 정책을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35조 원이라는 것은 누차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의 선택을 이미 받은 것이다라고 해서 조기에 추경 이게 집행이 돼서 그야말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책팀이 예상을 하는 그런 그 온기가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흐르도록 저도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네. 외교와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이르면 오늘 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갈지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가 언제쯤 좀 열릴지 이 부분을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 아마도 가급적이면은 양측에 그서 허락되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대화가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2기 행정부에 들어와서 우리 대한민국과 가장 빠르게 협상을 좀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겼는데 우리의 지금 그 새 정부 출범이 많이 늦어지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좀 대화가 좀 부족했다 또는 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조금 더 깊숙하게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말씀들이 나올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 한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맹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의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맹국이기 때문에 이 동맹의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 위에서 뭐 관세 협상이라든지 또는 뭐 주한미군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지금 외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안에 대해서 뭐 짧은 전화 통화에서 다 말씀을 나누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이른 시간 내에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자 뭐 이런 말씀들을 나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마도 오늘 첫 그 전화 통화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서로에 대해서 덕담을 많이 주고받으시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이제 우리의 지금 대통령이 새롭게 오늘 취임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좀 그 어떤 국정의 공백기에서 있었던 외교 안보적인 측면, 특히 미국과의 대화가 부족했던 측면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쪽으로 아마 입장들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예,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늦게 통화 가능성이 지금 꽤 높은 상태고요. 아마 통화가 되면은 한미 동맹 그리고 곁들여서 관세 문제도 언급이 살짝은 되겠죠. 더 나아가서 한미일 동맹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의 주춧돌이다 하는 것을 강하게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고요. 이제 6월 달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쉽지 않습니다만은 7월 중에 아마 방미 일정을 잡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캐나다에서 만날 가능성이 지금 꽤 있습니다. G7 정상회의가 15, 16, 17 주최국이 캐나다이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G7 국가는 아니지만 초청 국가의 리스트에 들어있는 만큼 아마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만남 이것은 성사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런 의미에서 일각에서 글쎄요, 뭐 한미일 동맹을 이 친중, 친러보다도 아래에 놓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런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불식을 아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겁니다. 또 그게 대한민국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개혁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한미 관계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튼튼한 쪽으로 서로 상대방이 윈윈 전략으로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크게 걱정을 안 하는 방향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밀고 나갈 것이다. 그런 거에 저도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후폭풍에 휩싸인 모습인데요. 새 지도부 구성과 시기, 방식 등 당 수습 방안을 두고 내부 이견이 속출했습니다. 친한계를 중심으로 이제 지도부 총사퇴 요구도 나왔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뭐 일부 일각에서는 난파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네. 뭐 그거는 좀 지나친 너무 나간 얘기고요. 지금 뭐 대선에서 패한 정당은 상당히 후폭풍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꼭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난 3년 반 전에 민주당이 그랬고 그 전에는 또 저희 그 보수 중도 보수 정당이 또 그랬고 어차피 이거는 대회전 승자 독식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표라도 적게 얻은 정당은 후폭풍이 있기 마련입니다만은 그 시청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전에 이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그 탄핵 사태, 일련의 그 사태뿐만이 아니고 후보 교체 움직임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대선 그 캠페인 선거 운동이 상당히 늦게 시작한 그런 이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대선보다도 지금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바는 바로 재창당 수준의 아주 엄혹한 그리고 가혹한 그런 그 변화와 개혁을 요구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 9시에 비대위가 열리고 바로 이어서 10시에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바로 의원총회 또 비대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근본 물음에 대한 아주 난상 토론이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대위, 지금 현재 당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대위 체제를 당분간 이어가는 그 방안 아니면 조기에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새로운 대표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뭐 계파의 지금 논쟁으로 보는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더 많은 그리고 41%의 국민이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보수 재건의 불씨는 남아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또 메시지가 이번 그 득표에 담긴 그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더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고 또 이 좌우 새는 날개로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 정당이 또 튼튼해야 대한민국 정당이 또 꽃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당분간 알을 깨는 그런 그 고통이 있지만 아주 난상 토론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또 뭐 내분이다 이런 식의 또 시각도 있겠습니다만은 재탄생을 위한 건전한 그 토론이다 이렇게 내일을 미리 예측을 해봅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좀 방금 전에 개파 논쟁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사실상 이 김문수 후보가 얻은 41.1%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내홍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뭐 황골 탈퇴로 가는 것이냐 이런 방향들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41.1%는 굉장히 잘 싸운 것이다. 졌지만 잘 싸웠다. 소위 젖잘싸 아니냐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더 잘해서 이길 수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절연하지 못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이 더 할 수 있는 걸 못한 거 아니냐라는 또 해석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41.1%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황골 탈퇴의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더 깊은 내홍으로 빠져들지 이런 부분들은 내일 의총을 지켜보면 어느 정도 뭐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동원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